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서 중 하나죠. 인감증명서입니다. 자, 이제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편해졌다, 아우 좋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요. 또 한켠에서는 온라인 발급 보안 문제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도 함께 드는데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과 함께 현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인감증명서를 저희가 발급을 받으려면요,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 이거 지문 센싱하고 무조건 직접 가야 되는 게 인감증명서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달라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인감증명서의 역사는 110년이나 됐다. 자, 소장님 자세하게 바로 들어가 보죠. 이거 어떻게 발급받고 이제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안방에서 우리 집 안방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서류가 사실 정부24라는 온라인몰을 통해서 대부분 다 이제 발급이나 확인이 가능한데 인감증명만큼은 그동안은 오프라인 동사무소를 방문을 해야 하고요. 맞아요. 여기다가 발급 수수료도 있어요. 한 통당 600원씩. 근데 이게 주로 이제 부동산 거래라든가 자동차 매매라든가 맞습니다. 이제 법원이나 아니면 이제 금융기관 제출할 때마다 꼭 이제 그 동사무소 이제 근무 시간에 맞춰서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인감증명서가 도입된 게 1914년입니다. 그동안 이제 주민센터 방문 없이는 발급이 불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처음으로 행정기관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는데요. 이 인감증명서는 공적으로 사적인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한 수단으로 활용이 되어 왔는데 우선 이제 본인의 도장, 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다가 먼저 사전에 등록 신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서 이 특정 도장이 본인임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이제 증명해주는 서류인데 9월 30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서 이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이후에 1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건데요. 다만 모든 이제 인감증명서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용도에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게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가운데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은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도용이다, 자동차 매도용은 여전히 아직은 좀 번거롭지만 이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되는 거고요. 다만 면허를 신청한다거나 경력을 증명한다거나 아니면 보조사업 신청과 같은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해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이제 인감증명서 얼마나 발급받았나 현황을 좀 들여다보니까 지난해 한 해 동안 무려 3천만 건이 육박합니다. 2,984만 통이에요. 성인이면 한 번 정도는 방문해서 인감증명을 뗐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가면 3통 떼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보통 이제 2통, 3통 떼야 왜냐하면 번거로우니까 이게 이 유효기간이 석 달 정도 석 달밖에 안 되고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2-3장씩 띄게 되는데 이게 이 발급 용도를 좀 들여다봤더니 일반인들의 경우는 부동산 매도용이 한 4.5% 정도, 그리고 이제 자동차 매도용이 한 6.1% 정도, 일반적인 용도가 거의 90%에 육박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발급받는 일반용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라든가 채권담보 설정이라든가 공탁 신청과 같은 이제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또 하나는 이제 대출 신청할 때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그러니까 이제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인감증명을 직접 이제 신청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이 신분증명 없이 사용되는 경우 재산권과 별로 관련이 없다. 본인의 어떤 신분 증명을 위한 거라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몰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한데, 다만 이제 이 인감증명을 이제 일반 용도의 경우에 정부는 이번 이제 온라인화로 인해서 한 20% 수준인 약 500만 통 정도가 정부 24를 통해서 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지금도 이제 정부 24를 이제 접속하시게 되면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은 아니고요. 반드시 PC입니다. PC로 정부 24에 접속을 해서 전자서명과 휴대폰 본인 인증, 복합 인증을 거친 이후에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온라인 즉시 이제 발급이 된 인감증명서는 바로 이제 프린터를 통해서 인쇄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그러면 정부24 반드시 회원가입해야 되느냐? 가입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다만 이제 발급했다라는 사실은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나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한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은 방금 소장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자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직접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죠. 예,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금융기관용. 이거는 가야 되죠. 맞습니다. 예,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도장 버리시면 안 됩니다. 도장이 있고 인감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감이라는 게 내 도장이 네. 본인께 맞습니다로 확인해 주는 네. 서류거든요. 도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인감증명을 뗄 수 있는 건데 이참에 인감증명 제도라는 것도 한번 볼까요? 이게 내가 나임을 밝히는 건데 역사가 110년이나 됐나요? 이게 맞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내가 나인 걸 밝히는 것도요. 네. 인감증명 제도가 도입된 게 1914년입니다. 예. 그럼 일제강점기였거든요. 당시에 이제 조선총독부가 경제활동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인데 아직까지도 한국, 일본, 대만 일부 국가에 남아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있더라고요. 대만에도 있네요. 맞습니다. 네. 이 제도는 이제 본인의 의사 확인 수단으로 이제 공적 효력을 발휘해 왔고요. 디지털세를 맞으면서 인감증명 제도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변화해 왔는데 20세기 중반에는 이제 사회적인 이제 정착과 확산이 되는 시기인데요. 예. 인감증명이라는 게 주로 이제 일반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지 그러겠죠. 않습니까? 금융거래라든가 자동차 등록의 중요한 법적인 대출, 경제적 예. 활동에서 본인 확인을 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이제 2000년대, 20세기 중반부터 자리 잡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 발급과 관리가 한층 엄격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2000년대로 해서 빠르게 인터넷 시대로 돌입하잖아요. 그러면서 전자인감과 전자서명이 서명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인터넷과 정보화 사회의 어떤 발전에 따라서 전자서명과 이제 공인인증서가 도입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일부 거래나 계약에서 종이 인감증명서를 좀 대체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전자서명에는 모든 거래에서 사용되기엔 좀 한계가 있어 왔는데 인감증명의 디지털화가 시작된 건 2020년대입니다. 그래요? 네. 최근 이제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인감증명 제도가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는 대신에 법원이나 정부의 이제 시스템 간 점산방을 통해서 인감대장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이제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인감증명만이 아니라 정부24를 통해서 매년 이제 국민들이 발급하는 네. 민원 증명 서류가 무려 7억 건에 달합니다. 7억 건이다 보니 이런 구비서류 재료화로 인해서 이 가운데 한 30% 정도만 디지털화로 대체가 된다면 아마 사회적 비용을 연간 1조 한 2천억 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디지털 인감이겠죠. 근데 디지털 인감이 이런저런 아직까지 시스템 갖춰야 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정부는 일단 인감 증명서라도 좀 편리하게 집이나 사무실에서 발행하자. 종이 인감 증명서라도요. 또 그렇게 이번에 이제 배려와 또 이제 시스템을 바꾸게 된 건데 소장님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제 집에서 프린터로 나오잖아요. 이거 딱 위변조하기가 이거 쉬울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인감 증명은 지금도 사실은 오프라인 현장 방문하게 되면 대리로 가능합니다. 근데 서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이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이제 오프라인 신청 가능하지만 그러나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네. 온라인은 본인만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라인상에서는 타인을 사칭할 수도 있고요. 네. 아이디가 도용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인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인감증명서의 위조, 변조 검증 장치가 도입이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보면 16자리 문서 확인 번호가 있습니다. 이걸 직접 입력하게 되면 이게 진위 여부가 확인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정부24 앱이나 또 스캐너용 문서 확인 프로그램에 하단에 바코드가 있습니다. 이 바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증명서의 진위 여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외에도 초 단위로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확인필 그래요? 진본 마크가 있고요. 예. 또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까지 적용이 됩니다.
어쨌든 행정안전부는 이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이용이 이제 폭주할 경우에 대비해서 정부24의 서버 등 정보 차원의 어떤 증서를 하고 있고요. 또 서비스 초기에 이제 사용자 문의가 많을 것에 대비해서 정부24 콜센터 1588에 2188번으로 전화하시면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관련된 전문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감증명서를 온라인 발급하는 것도 크게 보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정부, 이제는 약간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잘 돼가고 있죠, 소장님? 우리가 또 2027년 7월이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도 출범시켰는데 차근차근 지금 갈 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국정 이제 운영 원리이자 국민의 어떤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혁신 프로젝트를 말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7월에 출범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공공 데이터를 디지털 기술과 연계해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서 좀 벗어나서 민관이 협업을 해서 새로운 공공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기업의 혁신 동반자가 되는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4가지 핵심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이 똑똑한 원팀 정부,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하는 이제 플랫폼, 그리고 이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를 만든다라는 건데, 이를 통해서 정부는 독점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탈피해서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협업을 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 협업형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요. 또 인공지능 활용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AI, 인공지능 기반의 정부 제출을 새로 제로화하여 또 혜택 알림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 AI,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 협력을 더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행정부 또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디지털 행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디지털 행정 서비스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어린 친구들은 좀 잘 믿겠지만 신뢰 회복까지가 이게 맞아?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직접 가서 좀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신뢰 회복도 좀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 이것까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텐데, 장애 발생이 또 걱정이 돼요. 이게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행정으로 갔다가 시스템 오류가 났다. 여기도 만반의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든 정부, 공적인 정보가 이제 민원24, 정보24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 사실 우려했던 행정망 마비 사태가 된 이후에 정부는 이제 올해 초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재까지 제 8차 점검 회의까지 진행하면서 대책 예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 대책은 지난해 행정망 마비 사태 이후에 마련된 것인데요. 공공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대책은 어쨌든 디지털 행정의 근본 개선을 목표로 3대 추진 전략과 12개 과제를 담고 있는데요. 이 3대 추진 전략에는 철저한 상시 장애 예방 시스템, 또 신속한 대응과 복구, 또 서비스 안전성 기반 강화 등을 들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종합상황실이 설치돼서 24시간 공공 시스템을 지금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장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현재 24시간 이제 관제를 통해서 800여 개 공공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소통이 가능해진 겁니다. 또한 이제 정보 시스템 간 통합 모니터링을 통해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초동 대응 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성과가 있어 왔고, 앞으로의 계획은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단기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디지털 정부 혁신위원회와 함께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이 액션 플랜, 실행 방안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가속화해서 장애 대응 능력을 더욱 고도화하고요.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이제 높여간다라는 계획인데요. 정부는 일단 이제 종합 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보완하고 글로벌 디지털 선도 국가의 이 위상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장애 등급 얘기도 같이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도입을 하죠. 예. 지금 이 제8차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국민 신뢰 이 재고 대책 점검회의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이 장애 등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정보 시스템에서 발생한 장애의 경중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의 정보 시스템 등급도 업무의 영향도와 사용자 수에 따라서 4단계로 재편성하게 되는데요. 1등급 시스템의 경우 약 25개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의 경우에는 정부 예산을 우선 배정합니다. 네. 그래서 노후 장비 교체와 이중화를 적용한다는 계획이고요. 정부는 또한 이제 주요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안전 상황실을 구축해서 정보 시스템의 장애를 사회 재난의 한 유형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올해 안에 이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도 마련이 돼서 각 중앙행정기관이 이에 따라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할 예정인데요. 행안부는 이러한 대책들을 통해서 정보 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이야기를 하다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까지 왔는데요. 자, 소장님, 우리나라의 디지털화, 우리 정부죠. 우리 행정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세계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저는 매우 높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행정안전부가 이제 유엔이 발표한 2024 유엔 전자 정부 평가에서 한국이 올해 193개 회원국 가운데 4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앞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1위가 덴마크. 전자정부에? 어디요? 1위가 덴마크, 2위가 에스토니아, 3위가 싱가포르였는데요. 근데 전체 순위에서 22년보다 한 단계 빠졌습니다. 22년에 평가 3위에서 한 단계 떨어졌지만 그러나 이 세부 항목 가운데 온라인 서비스 부분만큼은 2단계 올라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엔은 2002년부터 2년마다 193개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홀수 연도에는 각국의 전자정부 발전 지수를 평가하고요. 짝수 연도에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온라인 서비스, 통신 인프라, 인적 자원 등 3개 분야인데 분야별 결과를 종합해서 전자정부 발전 지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전자정부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대표하는 온라인 서비스 부분 1위여서 세계 최고 수준을 평가를 받았고 이외에도 통신 인프라 부분은 세계 6위, 인적 자본 부분에서 17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평균 교육 연수 등을 평가하고는 인적 자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2022년 23위에서 6단계나 상승한 17위를 기록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1위, 2위, 3위 덴마크, 에스토니아, 싱가포르가 해당 부분 평가에서 더 높은 성적으로 덴마크가 잘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종합순위에서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밀렸는데요. 어쨌든 정부는 유럽의 지금 1, 2, 3위를 보게 되면 강소국들이거든요.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인구 1,000만 이상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순위가 가장 높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수한 디지털 정보를 각국에 알려서 국제 디지털 격차 해소에 이제 기여하고 우리의 디지털 기업들이 해외 진출 확대에도 이제 발판을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껴도 됩니다. 우리 앞서서 있는 덴마크, 또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인구가 작거든요. 그렇죠? 적거든요. 인구 어느 정도 되는 중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 특히 디지털 플랫폼 정보가 세계 1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앞서 항목별을 보셨지만 온라인 행정 서비스 부분에서는 압도적 1위죠. 우리가 맞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부분에서는 정말 이 디지털 행정, 디지털 플랫폼 정부 쪽에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하시고요. 다만 재산권 행사 부분에서는 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도움 말씀 주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